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미중 무역협상이 제네바에서 타결됐는데요. 과연 이 무역협상의 타결이 트럼프와 시진핑 누구의 승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토요일에 10시간 동안 양국이 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뭐 수시간 또 추가로 연장해서 했고, 그런 다음에 5월 10일 월요일 날 제네바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타결된 내용을 발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이제 서로가 합의점을 발견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왔고, 제미슨 그리어 통상장관, USTR 통상대표 대표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재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반 관세 10%에 펜타놀, 마약 관세 20%. 그래서 미국 측은 145 기존 관세 폭탄에서 이거를 115 경감한 30으로 낮춘다. 그렇게 된 거고요.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그러니까 145 미국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보복으로 올렸죠. 125에서 115를 경감한 10%로 이걸 낮추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이제 거치도록 하겠다. 이 기간 동안에 양국은 이제 실질적인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이로 인해서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리셋, 재설정되었다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중국 측은 책임 있는 공산당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컸다. 그래서 이런 타결이 됐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는데, 중국 관영 뉴스와 사나 일반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 관세 폭탄에서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 별 의무 조항 없이 이번에 큰 관세 인하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다. 아마 큰 역할을 했다. 스스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도 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요. 물론 중국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칼련 베이스 투자자는 원래는 이 사람은 대중 강경론자인데 중국이 미국에게 아주 굴복을 했다. 수천 개 중국 기업이 이번 4월 중에 있었던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00개 중국 기업이 최근 센전과 저장에서 문을 닫았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은 비현실적인 고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무역이 중단되는 엠바고, 통상 금지, 금수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네바 합의로 인해 가지고 증시는 이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시장은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관세 전쟁 기간 중에는 미국은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좀 주었죠. 물가가 이제 그 측면에서 상승을 했죠. 미국 생산자들에게 이들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가 텅텅 비면은 미국 공장에서 필요한 원재료가 이제 공급이 차질돼서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이번 폭탄 전쟁 대결로 해가지고 중국은 대미국 수출이 약 2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관측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 관세 대결로 인한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반응을 보면은 서로 간의 상호 교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쪽도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나는 너 없이 내 길로 가겠다. 그런 고립된 그런 길을 원치 않았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센트
국무장관은 90일 앞으로 있을 90일 동안에 양국은 국제 무역 균형 무역을 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센트 장관의 언급 내용이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디커플링은 미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거리두기, 관계를 끊는 건 원치 않는데 전략적인 필요에 기반한 디커플링은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타 철강과 아주 전략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AI 분야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따로 갈 수 있다. 중국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런 아주 복선을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급망이 탄력적인 공급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공급망을 강조한다면은 전략적인으로 이제 디커플링을 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효율적인 공급망이 탄력적인 공급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아서 미국은 중국과 사안별로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걸려 있는 데서는 디커플링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미국으로서 볼 때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개방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다 이제 방점을 좀 찍은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바 합의의 회담 합의의 기본 성격을 보면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이 대리전의 현상이라고 그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회담이요. 기본적으로 이 양 지도자 간의 상호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게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 지도자가 기본적으로는 서로 존중한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 자국민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러한 현재 관세 경쟁, 폭탄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청한 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는 뭐 적대감이 좀 없다. 거의 우호 관계가 또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것이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큰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길들이고 중국과의 균형 무역 실현을 위해서 무역 역조를 조정한다는 그런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 구체적인 분야에서 그게 중요한데 예측은 모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90일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대통령 임기 1기 행정부 때 말기쯤 되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서명이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있으면서 이게 좀 소홀히 이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컴백한 다음에 그거를 과거에 그거를 왜 이게 이행이 안 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소홀히 해서 그런 거다. 약간 이제 그 문제점을 거기다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이 이제 이 2020년 1월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때 당시의 무역 협상이 이번 무역 협상이 아주 시발점,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태도가 전과는 틀리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고, 그래서 이번 회담의 합의는 트럼프가 아주 추진력과 의욕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충분히 중국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주의를 갖고 신중하게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적자 국가, 중국에 대해서 적자 국가인데 적자를 이제 보고 있는 국가죠. 역사적으로 적자 국가에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했다. 그런 전례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아주 중국에 대해서 이 무역 역조를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펜타놀 문제인데 원래 이제 20% 펜타놀 무역 관세가 캐나다랑 멕시코랑 중국과 이 3국의 공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중개대하는 부과하는 30%의 관세 중에 20%는 그냥 펜타놀의 관세가 연장된 거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타놀이 이제 미국민의 인명 피해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놀이 중국으로부터 수출돼서 교역 루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게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이번에 여기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미국 측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은 펜타놀 유통 금지에 아주 진지하고 성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 이제 협상 대표단의 펜타놀 전문가인 안전 담당 즉 부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도 이제 마약 전문 관료가 참석해서 이들이 마약 분야 펜타놀 예방을 위해서 유통 예방을 통해서 미국 유입 예방을 통해서 이 무역 협상의 그 메인 본 주요 회담과 별도로 요 마약 분야만 특화해 가지고 별도 심의 있는 회의를 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개월 동안 유예 기간의 그 숙제가 있으니까 향후 수준에 다시 만나서 진전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합의 도출을 해서 서로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해서 얼마만한 영향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론도 있는데요. 중국 내 과연 실업, 소비자 심리 등에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볼 때 미국 측 베센트 장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조짐은 크게 있지는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일기에 20% 관세를 이제 중국에게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20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 말에 무역 협상에서 서명된 타결에서 무역 협정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걸 바이든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거는 별로 무역 역조를 교정하는 데는 바이든이 큰 성의는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20%는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 국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미 20% 정도의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적응이 돼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의 관세를 빼면은 총 30%에서 10%인데 10%는 기존의 20%보다 더 낮다. 저렴한 거다.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국으로 볼 때는 이 펜타놀만 제외하면은 펜타놀에서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은 이제 20%로 이제 30%가 10%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관세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그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큰 악영향이나 충격은 이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협정이 과연 시진핑의 승리냐 트럼프의 승리냐 누구의 승리인가를 보는 것은 약간 좀 양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이 아주 그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하고 회담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 시진핑이 승리를 했다면은 미국 내 압도적인 트럼프 비판이 있고 미국 측의 회담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이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비판도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네바 회담이 어떻게 열렸는가, 어떤 동기로 열렸는가를 볼 때는 그건 아주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여러 가지 관측만 나오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관세 폭탄으로 미중 간의 엠바고 무역 중단 사태는 피차 손해라는 공동 인식에 기반해 가지고 이번 제네바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누구의 승리다 그렇게 지금 보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9개월간 유예 기간 동안에 양국 간의 막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게 아주 큰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연간 대중 무역 적자를 시정해야 되고 또 원래 또 그 취지가 그래서 관세 폭탄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러나 9개월 동안의 그 협상으로 이걸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는 약간 좀 비관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살하려는 그런 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다 9개월 동안 유예 기간 중 미국으로서는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 도달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거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미국이 중국에 당하고 있는 무역 적자, 막대한 액수의 무역 적자를 완전한 균형으로 돌리기는 어려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제네바 합의로 인해 가지고 비록 이제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만 일단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관세 정쟁으로 인한 국제무역 질서의 교란, 불안정이 일단 그 위기가 탈피됐다 위기에서 그러나 앞으로 9개월간의 협상이 관심이 지대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펜타닐 유통 방지 대책을 9개월 동안에 그걸 도출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중국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식의 예측 불가의 조치, 관세 폭탄 제2의 관세 폭탄은 그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